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글로벌 상품 영업팀 김혜진입니다. 네, 2023년도 이제 한 달이 남았는데요.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한 달간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강승희 대표님, 조세열 전무님 모셔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강승희 대표님 먼저 이슈를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1월 한 달 동안에 금융시장에서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어떤 게 이제 탑으로 있었는지 세 개만 뽑아왔어요.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오픈 AI 디벨롭먼트 데이라 그래서 데브데이라고 불리는 거기서 이제 샘 알트만 얘기 나왔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나 투자해도 되느냐가 지금 되게 핫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년에 금리 인하 무조건 하냐? 이 세 가지 뉴스들이 제일 이제 키워드로 많이 올라와 있었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탑으로 뽑은 거는 이제 오픈 AI 뉴스죠, 뭐.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인공지능, 뭐 LLM 이런 얘기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강 인공지능이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CEO를 잘랐다. 뭐 이런 뉴스로 그냥 한 달 동안 인공지능으로 도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도 이런 인공지능이나 LLM이 계속 핫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뉴스를 개략적으로 이제 요약을 해보면, 그 기존에 있었던 챗GPT는 어쨌든 좀 데이터가 옛날 거, 작년 언제까지야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올드하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챗GPT4 터보라는 거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되게 놀랐어요. 데이터도 이제 2023년도 4월 달까지로 다 업데이트를 넣고, 그 다음에 PDF 파일이나 그림이나 이런 걸 다 집어넣어도 얘가 그걸 다 인식해서 새로 학습을 해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 다음에 예전에 한 번에 한 30장? 한 6장에서 12장 정도밖에 안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300장이 들어가요. 300장짜리를 다 넣어줘도 얘가 삥 돌면서 책을 다 읽어요. 300장 읽는데 몇 분 안 걸려요. 1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서 그걸 넣어가지고 자기가 다시 학습을 다시 하는 형태로 된 걸로 나에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졌어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자체도 이제 예전에는 계속 손으로 써서 넣었어야 되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DF로 갖다 넣어도 되고, 그림을 갖다 넣어도 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말로 넣어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영어 학원도 없어질 것 같아요. 얘랑 그냥 영어로 내가 지금부터 너가 나의 영어 선생님이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걸 영어로 얘기하면, 네가 고쳐줘. 그럼 얘가 네 알겠습니다. 고쳐줘요. 그리고 틀린 단어들이 있으면은 설명 다시 해줘. 뭐 그럼 얘가 설명을 다 해줘요. 그냥. 그래서 와, 진짜 무서운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얘가 거의 진짜 옛날에 나온 사만다 이런 거 같은 애로 바뀌고 있고, 더 여기서 되게 이제 충격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의 앱으로 만들 수 있어졌어요. 각자가. 그래서 GPTS라고 불러서 스토어에다가 갖다가 올려놓으면은 그걸 또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었어요. 이 애플 앱처럼. 그걸 갖다 이제 우리처럼 이제 코딩 못하는 사람들도 만들 수 있게 말로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정보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줘, 이렇게 만들어줘. 그럼 조금씩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코딩을 잘 못해도 된다니까 이제 한번 나도 배워볼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챗 GPT에서 쓸 때 데이터를 갖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작권이 문제가 되잖아요. 네. 누구 데이터를 갖다가 썼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생기는 문제는 오픈 AI가 다 책임져 주겠대요. 왜? 법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대요. 그 저작권으로 발생하는 건. 대신에 이제 기업 유료 회원들만. 그 다음에 이제 위스퍼라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말로 서로 음성 인식 모델이 다 들어가 버렸고, 그 다음에 가격도 오히려 싸졌어요. 시간당 요청했을 때의 나온 양에 따라 돈을 내더라고요. 이제 코딩에서 쓰는 사람들은. 근데 그 가격도 더 싸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굉장히 무섭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발표하고 나서 이제 잘렸죠. 그러면서 잘리면서 이제 인공지능 뭐 그랬다가 또 뭐 전 직원이 사표 내고, 그랬더니 다시 돌아와라, MS 간다, 뭐 이렇게 난리를 친 그 스토리를 쭉 만든 걸 보면은 지금 만들었던 저 데브데이가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에 가까운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예나 뉴스. 예나 투자해도 되는 거 아니냐? 예나 너무 싸다. 무조건 예나 사자. 이래서 이제 투자를 하자고 나온 지 얘기는 이제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예나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나 관련돼 있는 ETF들도 사자. 그 다음에 옌 달러 선물들도 매매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옌 원도 트레이딩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유튜브 보시면은. 그래서 옌 달러 선물밖에 없잖아요, CME에는. 근데 원 달러 선물은 또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하고 셀하면은 원 옌 선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옌하는 바이하고 원하는 셀하는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이미 생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엔화가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차트 그려보면은 여기까지 간 적 없잖아. 뭐 이러면서 계속 반대로 가는 건데 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펀더멘탈한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은 일본이 경기가 계속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돈을 계속 풀 것 같고 금리가 올라가는 걸 어느 정도 막을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이제 미국은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높아진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 경기도 계속 좋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슈가 둘 중에 뭐 살래라고 보면은 엔화 사이가 좀 찝찝한 거죠. 근데 어차피 엔 달러로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고점 150 정도에서 위로는 어느 정도 막힌 것 같은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투자할 만한 가치는 엔화 투자하는 거는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희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 엔이잖아요. 근데 원하고 엔하고 같은 방향 다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달러 엔은 해도 되는데 원엔 같은 경우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화도 약세가 되고 엔화도 약세가 되는데 우리나라 원화가 1,200원 가버리면은 깨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듯이 뭐 엔화 이제는 되겠지, 일확겜이 증가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에 있는 핑코나 이런 데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시기상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주의를 좀 하면서 봐야 되겠다. 그리고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는 되게 좋은 전략 같다. 왜냐하면 크라이시스가 생기면 기본적으로는 엔화 같은 경우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 달러 채권 금리도 오히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포트폴리오상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해지가 되는 양쪽으로 밸런스를 맞는 그래서 좋은 투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FOMC에서 이제 뭐 계속 이제 고점은 찍은 것 같은 5.5로서 이제 고점은 찍은 것 같은 더 이상 이제 금리를 인상할 것 같지 않은 분위기는 확실하게 생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없는 거라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계속 이제 0.25% 금리 인하의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고 이제 10년짜리 금리 같은 경우도 거의 5% 갔던 게 이제 4.4까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더 내려갈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뉴스들에서나 아니면 패드워치 이런 데서 보여주는 것들로는 5월 달에 25p 인하를 시작을 한다 또는 이제 6월 달에 한다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나온 뉴스들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달 얘기도 나오긴 나와요. 아직 가격에 반영은 안 됐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시나리오 자체는 동결을 하냐 인하를 하냐 일단 인상은 안 하는 걸로 확정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두 개 중에서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하는 쪽이 지금 이제 양쪽에 팽팽한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이제 패드는 일단은 안 한다, 스테이 롱거 한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주식시장 랠리 부분들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더 이상 안 올린대 하면서 11월 달 동안 쫙 올렸잖아요, 주식은.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소비도 양호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식은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산성이 좋아진다라는 부분도 영향이 있어서 인플레이션만 어느 정도가 받쳐주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침체 없이 좀 지나갈 수 있는 상황 아닌가? 그리고 좀 얕은 침체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승희 대표님이 가져오신 세 가지 주제는 이제 오픈 AI 데브데이 11월에 있었던 그리고 엔화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내년도 미국 금리 인하 전망 이렇게 세 가지였고요. 네, 이번에는 조세호 전무님이 가져오신 원자재와 매크로 관련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세 가지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금입니다. 금. 네, 금 요즘에 좀 핫하죠. 네. 요즘에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사에 보면 6개월 뭐 최고치라고 그러는데 지금 거의 이제 네 사상 최고치에 이제 거진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최고치가 이제 2020년 8월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한참 그 금에 대한 수요가 이제 막 폭발할 때 그때 이제 최고치를 찍은 게 2075 정도 이제 찍었었는데 지금 이제 어제 2050 정도까지 갔으니까 이제 정말 그 사상 최고치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올라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을런지 한번 좀 봤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올라간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금리 인하 이제 기대감이죠. 아까 강승희 대표님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금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제 연준에서 이제 5월부터는 뭐 0.25 뭐 낮춘 수도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시장 금리는 먼저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2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도 뭐 5.2에서 4.9로 빠지고 뭐 이랬었었는데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그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품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금 자체가 뭐 이자나 배당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자율이 너무 높아지면은 뭐 금보다는 뭐 이자 주는 그런 상품을 갖고 있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금의 매력도가 떨어지는데 이제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면은 이제 매력도가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은 금을 좀 갖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제 지금 내년부터 좀 빠지기 시작하면은 아직 한참 올라왔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 폭도 클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더 금 가격이 상승 방향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지금 이제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앙은행의 금 매입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금을 많이 샀는데 올해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 1,100톤 정도 이제 중앙은행에 샀었었는데 올해 이제 3, 4분기까지 했었던 게 한 800톤 정도 샀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산 게 이제 중국이 제일 많이 샀습니다. 중국이 180톤 정도 샀으니까 제일 많이 샀고, 그다음에 이제 뭐 폴란드, 터키 뭐 이런 순으로 이제 되는데, 뭐 선진국에서 많이 산다기보다도 약간 이제 좀 약간 신흥국이라면 신흥국, 그다음에 약간 좀 그거보다는 좀 낮은 국가들이 이제 좀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안티 미국이 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요번에 이제 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했었을 때도 보면은 뭐 계좌 동결하고 금융 제재하고 뭐 이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미국 달러나 뭐 이런 거 갖고 있으면은 괜히 이거 현금화 시키기도 어려운데 뭐 금 같은 거를 갖고 있으면은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금 비중을 늘리는 거죠. 사실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중앙은행이 금을 많이 팔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주로 뉴스 나오는 게 어느 중앙은행 금 팔았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뭐 금을 갖고 있어봤자 뭐 이자도 안 생기고 또 보관료만 발생하고 이제 까다로우니까 그거보다는 금을 비중을 좀 줄이고 미국 국채를 갖다가 갖고 있으면은 이자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중앙은행들이 다 금을 갖다가 매도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완전 분위기가 바뀌었죠. 미국 국채 비중보다는 이제 금 비중을 조금 더 뭐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늘려보자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 트렌드는 한동안 좀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커지고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도 그렇고 하면서 이제 중동 쪽에 이제 좀 불안감이 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이제 뭐 세계 경찰 역할을 많이 했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분쟁 같은 것도 이제 미국이 나서서 이제 억제를 시키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이제 발을 빼고 있죠. 각국 이제 분쟁 니네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이제 관여 안 할래. 그래서 중동에서도 점점 손을 빼고 있고 여러 분쟁 지역에서도 이제 발을 빼고 있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예전에는 원유 공급 때문에 그쪽에 이제 치안을 담당을 했었었는데 지금 뭐 쉘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제 그런 역할을 안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안 하다 보니까 각국에서 이제 자꾸 이제 분쟁이 나서는 거죠. 예전에 이제 큰 형님이 이제 딱 다 관할하면은 이제 뭐 애들이 좀 조용한데 큰 형님이 빠지면 이제 뭐 밑에 있는 애들이 이제 시끌시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각 국지적으로 이제 분쟁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들은 계속 더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요인 때문에 금이 지금 많이 올라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뭐 하락 요인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금 가격이 사실 뭐 크게 빠질 요인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 생각에는 고점은 돌파는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얼마까지 갈 수 있을런지는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뭐 지난 시간에도 에릭 놀란드 그 애널리스트 왔었을 때도 얘기했었을 때도 굉장히 금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고 갔었었는데 저도 뭐 마찬가지로 금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의 이제 제조업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영어 제목에도 보면 China is making too much stuff and other countries are worried라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었던 얘기인데
지금 중국에서는 너무 많은 물건들을 생산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주변국들이 참 걱정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중국이 요즘에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중국 공장들은 계속 생산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수 시장은 안 좋은데 공장은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물건은 계속 생산되고 어디다가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출을 하는 거죠. 외국에다 이제 수출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올해 그 경쟁이 내수 시장 경쟁이 세다 보니까 이제 가격 자체도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가격도 다운된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엔화 환율 자체가 15년 최저치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외국에서 사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위엔화 가치가 이제 낮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싸진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이제 수출할 수 있는 룸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위에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중국의 자동차 수출량인데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는 자동차 브랜드가 한 1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내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다 이제 해외 쪽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물량 자체를. 그러니까 굉장히 싼 값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고 싼 값에 태양광 패널을 갖다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뭐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싸게 중국에서 물건을 갖고 오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나라 산업이 망가지는 거죠. 그 나라 이제 자동차 산업, 그 나라 뭐 태양광, 뭐 그다음에 철강, 뭐 이런 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오는 물건들이 워낙 싸게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게 망가지게 되는 거죠. 경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워낙 싸게 들어오면 그 가격에 생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저거죠. 반덤핑 관세를 매기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럽에서도 보면은 이제 계속 대중국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자국 산업들이 이제 굉장히 피해를 받는 애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반덤핑 관세를 갖다가 굉장히 높은 관세로 지금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 물건은 싸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관세가 높아지니까 별로 싸지가 않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싼 물건이 들어가고는 있지만은 이런 무역 분쟁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관세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일정 품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급망 이슈들도 있어서 비용이 또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싼 가격이 상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 실질적으로 사는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싸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들이 쉽게 사라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반덤핑 관세 증가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요 뉴스를 한번 뽑아봤고, 전기차 관심 있으십니까? 전기차요? 네, 할 생각 있으세요? 뭔가 아직까지는 뭐 충전이든 네. 또 안전성이든 이런 게 네. 아직은 좀 망설여집니다. 네. 저도 집에 휘발유 차는 있는데 전기차는 아직은 좀 빠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전기차가 좀 요즘에 주춤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월에 한 10만 대씩 팔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잘 안 팔려가지고 재고가 쌓이고 있고, 그다음 테슬라 같은 데서는 계속 가격 인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잘 팔렸었던 거는 이제 얼리 어댑터들이 많이 샀었던 거죠. 이제 신기하니까 아무래도 전기차 나오고 뭐 또 저거 하니까 이제 신기해서 샀는데, 이제 그 사람 살 사람들은 이제 대충 다 산 거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저희 같은 사람인데, 저희 같은 사람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별로 그렇게 싸지가 않다. 보조금 뭐 받지 않으면은 굉장히 아직까지는 휘발유차보다는 좀 비싼 거 같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충전이 이게 또 뭐 아무래도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제 선뜻 이제 전기차에 손이 안 나가는 거죠. 뭐 테슬라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도 낮추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비를 좀 늘리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가격을 낮춰도 예전만큼 그렇게 잘 팔리지는 않죠. 왜냐면은 이제 가격이 또 신차 가격이 낮아진다는 거는 예전에 팔았던 중고차 가격이 이제 똥값 된다는 얘기거든요. 보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중고차가 가격 방어가 안 되면은 신차를 사는 입장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 또 사는데 또 나중에 더 싸게 이제 팔게 되면은 이거 중고차 가격 유지가 되겠어라는 생각이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을 좀 낮춘다 하더라도
언뜻 좀 손이 안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량 구매하는 허츠 같은 그런 렌트카 같은 경우에도 많이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허츠에서 우리 테슬라 거 10만 대 살게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실제로 산 거는 3만 5천 대밖에 안 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좀 해보니까 3만 5천 대 사서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똥값 돼 있는 거예요. 보면 가격이 낮게 나오면 이제 중고차 가격이 딱 똥값 됐고, 그다음에 이제 예상보다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생각해 보면은 이제 엔진도 없고 하니까 뭐 고장 날 게 별로 있겠어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뭐 가지수는 별로 안 되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 고장 나면 통째로 갈아야 되는 부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통째로 가는데 이제 옛날에는 뭐 요 파트 하나만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건 통째로 이렇게 갈아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생각보다 그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잘 안 팔린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관련된 금속들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금속들이 많이 들어가는, 배터리부터 시작했고 금속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기차가 안 팔리게 되면서 그런 금속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뭐 보면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 같은 경우에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 뭐 요번에 포드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공장 뭐 연기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서도 점차적으로 이거 당장 뭐 잘 안 팔리는데 이거 지어가지고 이거 되겠어?라는 생각에 이제 그런 거 갖다 연기를 자꾸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거기에 들어가는 금속류, 뭐 코발트라든지 뭐 니켈, 리튬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올해 들어와서 뭐 한 30~40%씩 다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관련된 금속들 가격들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금속을 생산하는 광산업체 같은 경우에 좀 고민에 빠지는 거죠. 이거 가격이 이렇게 싸가지고는 이거 지금 광산 개발 프로젝트 이거 진행하는 게 맞아? 어차피 이거 진행하면 한 10년 정도는 걸리는 프로젝트들인데 이거 지금 가격이 채산성이 안 나오는데 이 정도 가격으로는 좀 기다리지.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중단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괜찮죠. 지금 뭐 전기차도 뭐 그렇게 많이 안 팔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경제도 이제 많이 침체가 돼 있기 때문에 뭐 금속이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은 근데 저는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배기가스 규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2035년 이후로는 이제 내연기관차 안 만든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의 문제지 점차적으로 이제 전기차로 전환은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관련된 금속들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개발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은 사실 나중에는 이제 정말 수요가 닥쳤을 때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금속 가격이 좀 낮은 수준에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뭐 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또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 뉴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테슬라 트럭 이런 거 기대감으로 사이버 트럭, 네, 사이버 트럭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이렇게 계속 뭔가 덜 팔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새로운 모델이 나오지? 네.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좀 시장에 안정해서 맞춰간다고 해야 하나? 네. 네, 그런 느낌도 좀 뭐 받는 적이 있어요. 주식시장이나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있겠습니까? 네, 뭐 네. 가다가 서다가 계단식으로, 뭐 네.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간다 하더라도 뭐 가다 서다 하는 게 계속 되면서 갈 것 같아요. 네. 모델 3는 예쁘더라고요. 이전 모델 새로 나온 거? 3보단. 네. 네. 또 미국 시장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네. 필요한 니즈가 채워지면 거기서 한번 폭발적인 성장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전무님이 준비하신 주제 3가지 들어보았고요. 금은 이 자료를 아마 만드셨을 때보다 더 오늘도 아마 오르고 있어서 네. 정말 이제 역사적 전고점을 터치하고 있고요. 네. 또 전기차 어떻게 될지, 또 중국의 이 무역 분쟁들 어떻게 진행될지 이렇게 3가지 뉴스 준비해 보았고요. 남은 12월 한 달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